네, 안녕하세요. 패스웨이 파트너스 이상진 대표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임직원 지분 보상 운영 전략이라고 했는데, 그 지분을 어떻게 주고, 뭐 얼마나 주고, 스톡 옵션은 또 어떻게 하고, RSU는 어떻게 하고,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은 하고 계실 텐데, 어디 딱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주변에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, 주변에 물어봐도 사실 벤처 캐피탈에 계신 분들도 잘 모릅니다.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어서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3.1회계 법인에서 이제 회계사 생활 하다가 사모펀드에서 이제 사모펀드 투자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한국투자 파트너스 PE본부에서 이제 벤처 투자를 했었고요. 이제 벤처 투자를 벤처를 모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아예 벤처 회사 CFO로 가서 올릭스라고 하는 신약 회사의 CFO로 가서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, 이제 다시 한번 뷰노라고 하는 의료 AI 회사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뭐 투자 유치 및 이제 기술특례 상장, 그리고 뭐 스톡옵션 뭐 지분 보상 이런 부분들 이제 총괄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패스웨이 파트너스, 패스웨이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. 투자는 이제 기술 기업 위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초기 투자랑 이제 뭐 중기 투자 하면서 한 전체는 한 1,0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지분 보상은 이제 필요하죠. 그 뭐 당연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, 일단 스타트업의 이제 연봉만으로 뭐 비싼 연봉 받던 사람들, 대기업 다니시던 분들 혹은 뭐 유명하신 분들, 그런 분들 모시려면 한 3억, 4억 이렇게 이제 줘야 되는데, 그렇게 실제로 못 주니까 이제 좀 낮춰서 이제 주는 부분도 있고, 직원분들한테도 이제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뭐 보상하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,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제 회사 가치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제 직원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이제 인터레스트 얼라인을 하면서 이제 기업 성장을 같이 꾀하는 그런 부분이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지분 보상의 뭐 전략적 가치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러면은 현실적인 고민들은 지분 부여를 얼마나 하면 되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, 그게 이제 초기에 주식으로 보는 부분들, 나중에 이제 시리즈 A, 시리즈 B, 새로운 C레벨, 특히 이제 뭐 시리즈 B 때는 뭐 CFO를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냐,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, 그냥 그 사람에 맞게 뭐 회사 상황에 맞게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모호하니 숫자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저는 그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지분 설계 이런 상담도 자주 하게 되는데, 이제 창업할 때 3명에서 공동 창업을 하는데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내 친구는 이런 상황이고 모셔오는 마케팅 전문가는 이런 상황이다. 그러면은 지분을 몇 프로씩 주면 되나? 그 뭐 n분의 1로 주면 되나? n분의 1은 한국에서는 안 먹히죠. 그러면 내가 리더인데 나는 몇 프로고, 그러면은 6대 2대 2, 뭐 7대 1.5, 1.5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의 역할과 역량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견해를 드리고 있는데,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창업을 할 때는 그래도 최대 주주의 리더십을 중요시하는 기업 및 투자 문화, 상장할 때 거래소의 심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이제 뭐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이제 공동 창업자들은 그래도 인센티브, 그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10%, 20%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공동 창업자가 아닌 초기 임원급으로 보면 한 뭐 3에서 5% 시드 단계에서 보고, 근데 시리즈 A 이후에 이제 좀 성장하는 타이밍에서는 이제 3에서 5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, 물론 기존의 CTO는 안 되고 새로운 정말 유능한 CTO를 모신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는 걸로 보면 한 1%에서 3%, 그리고 후기 뭐 시리즈 B 단계에서 CFO를 데리고 온다 뭐 그러면은 0.3에서 1%, 물론 2, 3%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직원분들은 뭐 0.1%를 이제 뭐 0.0 몇 프로의 약간 명목상 그래도 이제 상장을 하면은 그 서로 다 좋기 위해서 그런 뭐 지분 보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뒤쪽에 말씀드릴게요. 이제 주식으로 보면은 창업자 단계에서는 이제 주식으로 주게 되죠.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,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처음에 창업할 때 주식을 뭐 그 6대 2대 2 이렇게 이제 3명 맞춰놓고 한 명 더 공동 창업자급의 사람을 데려오면서 이미 지분은 배분이 됐고 뭐 시드 단계에서 뭐
처음에 이제 창업 단계에 자기 지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들어오면 뭐 주식을 또 신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면 스톡 옵션을 한 5% 이런 식으로 뭐 잘못 확 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스톡 옵션은 투자사와의 관계 그리고 상장할 때의 그런 지분의 구조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한테 5% 뭐 7%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면은 지분 운영 전략이 굉장히 꼬여버립니다. 이제 후단에 들어오는 시리즈 B에 들어오고 프리-IPO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분에 대한 보상 니즈가 굉장히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분을 보상해줄 그런 여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처음부터 주식 세팅을 잘 해야 된다. 처음에 그냥 대충 해놓고 나중에 주식을 정리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주식 변동을 할 때는 서로 당사자 간의 동의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세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큽니다. 이제 직원들끼리 뭐 처음에 뭐 3분의 1씩 하고 뭐 10% 어드바이저한테 주고 이런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n분의 1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. 한 사람한테 뭐라라고 했을 때 한 사람한테 몰래니까 지분 가치가 이미 높아져 가지고 그냥 지분의 명의만 바꿀 뿐인데 이게 주주명부는 국세청에 매년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 변동이 일어났을 때 왜 변동이 일어났냐? 증여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양수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그런 이제 소득세 발생 이슈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지분 배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해야 되는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긴 얘기죠. 누가 몇 프로를 갖고 하는 부분들은. 오늘 또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법적 근거가 상법에 근거하고 있고요. 그리고 벤처기업법에 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투파 심사역 할 때도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한테 이게 뭐 법을 봐야 되는데 뭐 스톡옵션 어떻게 부여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 법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스톡옵션 부여하면 되지라고 되게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. 아마 VC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법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아셔야 되고 뒤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향후에 조건 완성 시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일 텐데 또 이제 스톡 옵션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. 잘못 운영해가지고 누구 5% 주고 3% 주고 2% 주고 하니까 10% 다 나가버려서 우리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또 스타트업에서 또 도는 얘기가 팬텀 스톡, 우리는 팬텀 스톡으로 주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팬텀 스톡은 상법이나 벤처기업법에 이제 근거가 없이 그냥 이제 주는 건데, 문제는 상법이랑 이제 벤처기업법에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차익을 현금으로 주거나 혹은 주식을 주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주촉 특별 결의를 거치고 하는 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팬텀 스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무효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. 무효 가능성 이런 거는 또 언제 생기냐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누가 무효시킬 사람이 없죠. 뭐 채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이제 상장할 때 거래소에서 모든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데, 이런 거는 근거가 없이 부여한 건데, 라고 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부분은 무효로 해야 된다. 다 취소하고, 오세요. 라고 이제 되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실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우리 사주는 여러분들이 회사분들이 별로 신경을 못 쓰세요. 그런데 우리 사주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RSU는 또 뭐 실리콘밸리의 이제 보상 정책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, RSU는 그러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? 뭐 법적 근거는 없는데 이거는 위에 팬텀 스톡처럼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,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자사주를 처분 권리는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적절하게 처분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.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뭐 창업자 지분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창업자 지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자에게 이제 최대의 지분을 이제 부여한다라는 부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, 이거는 IPO 심사 시에도 결국 최대 주주가 제일 중요하고, 뭐 그래서 이제 뭐 VC 투자 유치할 때도 VC들도 이렇게 뭐 n분의 1로 했을 때는 창업자들끼리 이제 싸우고 깨지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대표할 사람이 이제 많은 거를 보유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
근데 이제 IPO는 또 너무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, IPO 시점에 임원 지분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상장 후에 지분율 30% 초반이 되면, 뭐, 사실 상장 심사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너무 또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. 미국 기준에서는 한 사람이 압도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. 이거는 미국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한국은 오너가 의사결정을 하는 이 기업 운영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데, 이제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압도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어서 오히려 n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,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투자하는 회사도 미국 회사고 밸류에이션이 9천억에 달하는데 4명의 공동 창업자가 9%씩 딱딱 나눠 가지고 했어요. 대표이사만 한 주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되게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창업자 지분에서 주주간 계약에서 보통 보면은 지분을 공동 창업에서 이제 지분 나눠 갖고 이거를 릴리즈하는, 이제 퇴사할 때 지분을 갖고 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주주간 계약은 당연히 다들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으실 텐데, 보통은 보면은 이게 몇 년으로 하지, 3년으로 할까, 5년으로 할까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 이제 코멘트 드리는 부분이, 기간만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5년은 충분히 길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, 예를 들어 5년 된 시점에 릴리즈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게 해 놓으면,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점점 커가면서 이 CTO 뭐 혹은 뭐 마케팅 담당 임원 이런 분들의 역할이 5년 된 시점에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단순히 기간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, 물론 그런데 주주간 계약을 너무 또 복잡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결국에는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, 이 사람이 공동 창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내가 이제 리더하는 이제 대표이사 입장에서 어떤 거를 바라냐, 얘한테 바라는 것들을, 야 이것까지 네가 해주면은 이제 뭐 그 절반의 지분은 이제 릴리즈를 하게 해줄게, 뭐 이런 컨셉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역할을 달성했는지 사실 그레이해요. 그런데 이게 주주간 계약은 사실 법정으로 가면은 뭐 크게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고, 당사자 간에 정말 우리 이렇게 잘 해보자라고 선언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, 그리고 뭐 신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저런 부분도 뭐 하면은 좋을 것 같다. 예를 들어 뭐 CFO를, 초기 CFO를 아예 창업하면서 재무관리에 역량 있는 사람을 그냥 공동 창업자로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시리즈 B까지 뭐 한 300억 펀딩 하는 데까지 내가 커버를 할게, 뭐라고 하던가, 혹은 뭐 상장할 때까지는 내가 있을게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.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